여러분, 지난주에 제 친구 한 분이 병원에 갔다가 350만 원을 쓰고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꼭 필요한 치료는 50만 원어치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 300만 원은 전부 필요 없는 검사와 주사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즘 일부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술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알고 계시면 절대 당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속궁시니어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당하시는 게 바로 필요 없는 영양제와 주사 권유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르신, 면역력이 많이 약하시네요. 이 주사 한번 맞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비타민 주사, 태반 주사, 면역 주사를 권합니다.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하는 주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사들 대부분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별로 없어요. 비타민은 음식으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주사로 맞으면 몸에서 금방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왜 자꾸 권할까요? 간단해요. 비급여라서 병원 수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맞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10만 원씩 받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장사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영양주사를 맞으러 다니셨어요. 한 달에 80만 원을 쓰셨대요. 그런데 6개월을 맞아도 몸 상태는 똑같았어요. 나중에 다른 큰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주사는 안 맞아도 된다고 하더래요. 6개월 동안 480만 원을 날린 거예요. 두 번째는 고가 검사 유도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MRI 한번 찍어보시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르신들은 겁부터 나잖아요. 큰 병은 아닐까. 그래서 그냥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MRI나 CT가 꼭 필요한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충분해요. 그런데 왜 비싼 검사를 권할까요? MRI는 한 번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CT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이에요. 전부 비급여니까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검사 한 번 하는데 30분도 안 걸리는데 돈은 5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으라고 하더래요. 4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엑스레이만 찍어도 충분하다고 하더래요. 엑스레이는 2만 원이에요. 43만 원을 아낀 거죠. 그러니까 비싼 검사를 권유받으면 꼭 다른 병원 의견도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불필요하게 긴 약 처방입니다. 원래는 일주일만 먹어도 되는 약인데 한 달치를 줍니다. 어르신,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한 달치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약봉지를 잔뜩 줘요. 그러면 약값이 몇십만 원씩 나옵니다. 그런데 약을 너무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간이나 콩팥 기능이 약하시잖아요. 약이 많으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한 달씩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약값이 많이 나올수록 병원 수익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한 달치 약을 받으셨대요. 약값만 1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먹고 나으셨대요. 나머지 약은 그냥 버렸어요. 11만 원어치 약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 처방 받으실 때는 꼭 물어보세요. 이거 일주일치만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 효과 없는 물리치료 반복입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를 권해요. 일주일에 3번은 오셔야 합니다. 꾸준히 해야 좋아져요. 이렇게 말하면서 매일 오게 만들어요. 전기치료, 초음파, 온열치료 이런 거 하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리치료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집에서 스트레칭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도 자꾸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리치료 한 번에 2만 원에서 3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3번 오면 한 달에 24만 원에서 36만 원이에요. 병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서 3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으셨어요. 100만 원 넘게 쓰셨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대요. 나중에 큰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무릎 관절염은 물리치료로 안 낫는다고 하더래요. 운동을 하거나 심하면 주사를 맞아야 한대요. 100만 원을 허비한 거예요. 5번째는 불필요한 입원 권유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해요. 어르신, 이건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르신들은 정말 큰 병인가 싶어서 겁을 먹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입원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외래에서 검사해도 충분한데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원하면 병원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하루 입원비, 검사비, 약값, 식대까지 합치면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나가요. 일주일 입원하면 2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갔는데 입원하라고 하더래요. 겁이 나서 일주일 입원했는데 별다른 치료는 안 하고 그냥 검사만 잔뜩 했대요. 퇴원할 때 계산서를 보니까 180만 원이더래요.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입원까지는 필요 없었다고 하더래요. 6번째는 건강검진 결과로 불안감 조성하기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결과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르신, 여기 수치 좀 보세요. 이 수치가 높으면 나중에 큰 병 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정밀 검사 받으세요. 그런데 수치는 누구나 조금씩 높거나 낮아요. 나이 드시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하니까 어르신들은 불안해지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비급여 검사로 연결됩니다. 혈액 정밀 검사 20만 원, 초음파 15만 원, 이런 식으로 검사비가 쌓여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게 나왔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장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래요. 검사비만 35만 원이었어요. 검사를 다 받고 나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더래요. 그냥 기름진 음식 조금 줄이면 된대요. 35만 원을 날린 거죠. 7번째는 약국과 연계된 영양제 판매입니다. 진료가 끝나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르신, 이 영양제 꼭 드세요. 선생님 건강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방전에 영양제 이름을 적어줘요. 그리고 병원 옆 약국에 가면 그 영양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 달치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해요. 그런데 그 영양제 꼭 먹어야 할까요? 대부분은 안 먹어도 됩니다. 병원과 약국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양제를 팔면 둘 다 이익을 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의사 선생님이 권하니까 당연히 사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매달 20만 원씩 나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의사 선생님이 검사나 치료를 권하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지금 꼭 필요한 검사인가요? 이 한마디면 대부분의 과잉 진료가 걸러집니다. 정말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만약 얼버무리면 그건 필요 없는 검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비급여인지 꼭 확인하세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검사나 치료를 권유받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비급여인가요? 비급여면 다른 병원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아요. 셋째, MRI나 CT 같은 비싼 검사는 2군데 이상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한 병원에서만 들으면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급한 상황이 아니면 꼭 다른 병원에도 가보세요. 세컨드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넷째, 주사나 영양제는 정기적으로 맞는 치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말 필요한 주사는 예방접종이나 심각한 질병일 때만 맞아요. 면역주사, 영양주사 이런 건 대부분 필요 없어요. 다섯째, 입원을 권유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자녀분께 연락하세요. 자녀분들이 함께 가서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아요. 정말 입원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쉬워져요. 여섯째, 건강검진 결과는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혼자 보시면 숫자만 보고 불안해지기 쉬워요. 자녀분들과 함께 보면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런 상술에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파도 참고 참다가 병원에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불안해지기 쉬워요. 그 틈을 타서 일부 병원들이 과도한 진료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기억하시면 절대 당하지 않으세요. 건강은 지키고 지갑도 지키셔야 합니다. 병원은 우리 편이어야 하는데 돈만 빼가는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진짜 정보 속궁 시니어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